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뉴스가 나왔는데요. 좀 터질 게 터졌다는 느낌도 들면서 이게 앞으로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다, 심각해질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를 해두시고 앞으로 어떤 뉴스가 계속 나오는지 팔로우업 하면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일단 제가 나오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죠. 같이 한번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근 빠진 아파트 15곳 더 있다. 내려보면요. LH 발주 91개 단지 중에서 15개의 단지에서 지하 주차장에 전담 보관건이 제대로 설치 안 돼 있고 이 15개 중에서 10개 단지는 설계 미흡으로 철근이 빠져 있었대요. 사고 위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단 자이만 그랬다는 게 아닌 거예요. 검단 자이가 걔네만 문제가 아닌 거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게 아니고요. 심각한 문제죠. 뜯어 고쳤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문제화가 되고 있는 타이밍 때문에 그래요.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부가 민간 발주 아파트 100여 곳을 앞으로 안전 점검을 할 거예요. 안 나올까요? 이, 이 건설판이 사실 좀 짧게 얘기하면 약간 거기서 거기거든요. 아파트 짓는데 굉장히 특수한 기술이 들어가는 단지는 일부고 나머지는 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계속 문제가 나올 거고 다 이제 고소고발한대요. 여기 나오잖아요.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님이 문제를 이렇게 심각할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건 제가 위에서 설명을 이어서 붙여서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게 제가 왜 터질 게 터졌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요번에 그 검단 GS 사태의 GS 태도 때문에 그래요. 뭔가 이상했어요. 뭐냐면 검단 GS 사태 있잖아요. 사실은 GS가 혼자 그렇게 막 난리칠 게 아니고요. 네 군데가 엮여 있었어요. LH, 시행 발주처니까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GS, 그리고 GS에서 시킨 하청 두 곳. 그러니까 혼자 지은 게 아니에요. GS가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GS는 사기업이에요. 돈 때문에 존재하는데 먼저 앞으로 나와서 5천억 넘게 돈을 들여서 다시 짓겠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LH랑 하청업체랑 물고 늘어져서 막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는 게 원래 일반적인 기업인데 왜 그럴까? 도대체 무슨 약점이 있길래? 약점이 없으면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혹시 전국에 있는 GS 자이 건설 현장을 지키기 위해서인가?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GS란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5천억을 태운다? 이상하죠? 전국 다른 현장에 문제가 없을 거면 검단만 새로 지으면 되고 보세요. 우리 다 뒤져봐라. 전국 GS 자이 건설 현장에 문제 없다. 검단 현장 LH, GS 나머지 두 곳 엮여 있다. 우리 혼자만의 책임 아니다. 이렇게 되면은 브랜드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전국의 다른 현장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GS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건설판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판이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나오겠죠. 그럼 계속 찾아내고 계속 고소고발하고 문제를 삼을 거예요. 원희룡 장관님이 이렇게까지 못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원희룡 장관님은 이건 제 뇌피셜이에요, 여러분. 원희룡 장관님은 장관님 자리에 그렇게 오래 계시지 않을 거예요. 전 총선에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막 그게 나쁜 뜻은 아닌데 이 정치의 생태계 때문에 이 문제가 다 터진 다음에 그 뒤 일을 계속 보시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이걸 찾아내면 잘한 일이잖아요. 국민들도 응원하는 일이고 국민들 그리고 건설사 되게 미워한단 말이에요. LH도 이미지 안 좋아요. 예전에 그 3기 신도시 토지 사건 때문에. 그래서 응원을 많이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연속적으로 안 터뜨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국회 가면은 규제 완화, 국회법 통과 잘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거 다룰 시간에 전세 사기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원희룡 장관님은 지금 양평 고속도로를 이 토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여당의 대표로서 발언을 하시거든요. 야당 대표랑 서로 설전을 펼치시잖아요. 이미지가 요새 달라요. 이미 국토부 장관님을 뛰어넘은 그런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원희룡 장관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거 멈출까요? 전 안 멈출 것 같은데요. 그럼 앞으로 계속 터져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처벌하고 제대로 고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건 사실 전 응원해요. 이건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뜯어 고쳐야 돼요. 전 잘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언론과 부동산 시스템이에요. 뭐가 문제냐면 이게 문제예요.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또 좋아진다고 하지 않느냐. 저는 안 좋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지금 부동산 시장 안 좋아요. 제가 시장에서 여기 플레이한 게 지금 몇 년이에요? 10년이 넘는데 딱 평가가 되잖아요. 시장 아직 안 좋아요. 엄청 안 좋다가 살아나고 있는 거지 좋다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상승하고 있다? 절대 아니에요. 회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 좋으려면 한참 멀었고 거래량도 별로고 가격도 별로고 사람들이 이렇게 매도 매수 이 심리도 별로고 다 별로예요. 근데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착공 실적이 감소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 착공 실적이 아파트만 감소하고 있는 게 아니라 빌라, 아파트, 나머지 기타 건축물까지 전부 다 이제 착공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공사비가 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막 20, 30% 오른 줄 알잖아요. 체감하기에 50% 넘게 올랐어요. 때에 따라서는 세금이랑 여러분 그 대출 이자 올랐죠? 세금도 어쨌건 다 올랐잖아요. 그리고 시공비 올랐고 인건비 올랐잖아요. 실제로 체감하기에 2배 가까이 올랐다? 예전에 쌀 때랑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옛날엔 평당 400이 지었는데 요새는 평당 600이니까 50% 오른 게 아니냐? 아니에요. 더 올랐다고 느껴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런데 보세요. 이게 어디까지 갈까요? 이거 만약에 국민의 신뢰와 국민의 응원을 받잖아요? 그럼 더 뒤지는데 잊지 마셔야 되는 게 GS니까 버틴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GS는 한국에서 손에 꼽히는 기업이에요. 그 와중에 본사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GS라는 지주사가 있어요. 근데 이거 잘못 걸린 체력 안 되는 건설사는 날라갈 거거든요. 날라가는 거 국민들이 그거 안 돼요 할 것 같아요? 하실 것 같아요? 안 해요. 그냥 당연히 망해라 잘 됐다고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정치하는 분들이 안 하시겠어요? 원희룡 장관님은 정치인이세요. 할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착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문제 터질 거니까 안 할 거다? 그때는 원희룡 장관님 아니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거 하고 책임 안 진다는 게 아니라 좋은 거 하고 책임을 못 지시는 건데 아무튼 시장에 있는 분들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대로 쭉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앞으로 수도권에 또는 여러분이 관심 있는 광역시나 지방도시에 입주 물량, 착공 물량, 앞으로 지어질 집이 아니면 그동안 지어진 집이 충분하냐를 아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전국이 다 난리가 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기간 동안에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착공 실적 부족, 그리고 날아가는 건설사, 그리고 건설 시장의 공포가 퍼지면서 또 착공이 줄어들 건데 이 기간, 이게 해결되는 기간 동안에 입주 물량, 집이 실제로 부족해지는 지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데이터로 확인이 가능하세요. 일단 수도권부터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은 부족해요. 서울은 진짜 부족하고요. 인천도 이제 공급 물량 꺾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착공이 부족하다? 그러면 당연히 수급에 문제가 생기고 만약에 이대로 가서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고 있다가 수급이 확 틀어지면은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죠. 실제로 공급 부족하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여러분들이 뻔히 아시잖아요. 이게 이미 예측됐던 문제예요. 저 이거를 계속 말씀드렸던 게 둔촌주공 이런 거 있잖아요. 둔촌주공은 사실 문제가 생길 곳이 아니에요. 아니 둔촌주공은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재건축 현장이에요. 문제가 생길 곳이 아닌데 둔촌주공에서 이제 건설비 때문에 문제가 나왔잖아요. 건설비 문제가 나왔던 이유는 그때 분양가를 제한을 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둔촌주공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건 건설사들 입장에서 웬만한 현장이 아니고서는 시공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시공을 하면은 이율이 별로 안 나와요. 여러분이 약간 오해하시는 게 어떤 현장 하나 맡아서 이제 짓잖아요. 그럼 마진율을 제가 아는 분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 분은 극동건설 출신이신데 8%에서 15% 사이를 본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현직은 아니세요. 예전에 다니셨던 거지. 다른 데도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은행 이자가 얼마예요? 하나 짓는데 1년, 2년 걸리잖아요. 은행에 넣어놓는 게 낫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제 이 직원들 돌리는 게 문제긴 한데 그러면 약간 건전하지 못한 곳들은 이 버티지 못하고 시공 안 맡아요. 망하는 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몇 년 동안은 앞으로 공급 부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대로 가면.
해결되기 전까지. 근데 이게 터진 거예요, 지금. 이게 터지면 몇몇 건설사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지금 짓던 거 중에 다시 짓는 거, 입주 못하게 되는 거, 그리고 이미 지어진 건 보강공사를 한대요. 그건 사실 큰 차이는 없겠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럼 짓던 곳에 문제 생기고 앞으로 지을 사람 줄어들고 이미 착공 줄어들고 있고 이건 너무 명백하잖아요. 지금 당장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몇 년 이내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지켜보셔야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 집을 지어서 우리가 입주하는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보셔야죠.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는지. 이거 전국적으로 뒤져가지고 날리기 시작하면 건설사 몇 곳 충분히 날아갈 수 있습니다. GS니까 겨우 버틴 거예요. GS 주가 내려가는 거 보셨어요? 그럼 다른 기업들은 버틸까요? 웬만한 데 아니고서는. 그래서 이거를 이젠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들었던 건데 원희룡 장관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곤 싶지만 문제를 삼으면 전국적으로 문제될 현장이 너무 많고 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너무나 큰 사회적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아마 건들지 못할 거다. LH까지는 건들지 못할 거다. 이게 바깥에 실제로 부동산계의 얘기였는데 상식적으로 가지 않으시죠. 전세 사기 문제도 그렇고 이것도 지금 본격적으로 또 문제를 삼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게 인기몰이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봐야죠. 그러면 이것도 봐야죠. 지금부터 이거 알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 만약에 주택이 여러분 회복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실거주를 사고 싶거나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여기가 내가 생각과는 달리 회복을 하고 있다면 앞으로 얘가 이 지역에 공급이 충분한가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에. 저라면 꼭 보겠어요. 그게 아니라면 결정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뻔하잖아요. 착공을 못하는데 시공을 못하는데.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 참 내심 타이밍이 좀 애석하네요. 타이밍이 이거는 언젠가 누군가 해야 될 문제예요. 이게 또 하나 무너진 다음에 문제를 삼을 겁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잘하시는 거죠. 이건 뜯어 고쳐야죠. 그런데 타이밍이 시장 참여자는 알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긴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거 앞으로도 좀 몇 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공급이 데이터만큼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면 안 맞겠죠. 우리가 주택 공급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 한번 보셨죠? 그거 한번 불 붙으면은 몇 년 동안 꺼지질 않아요. 그거는 미리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경제 결정을 하자 이겁니다.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